항공사의 어떤 책임으로 비행기가 캔슬됐을 경우에는요, 항공사에서 어레인지를 해주는데 이틀 후. 무슨 소리냐 이거? 나는 내 최종 목적지 아들레이드인데 시드니에서 이틀을 더 내 돈으로 호텔 내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티켓은 날아가는 거예요. 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호토박이 한국 출장을 마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드니 공항을 통해서 호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제가 시드니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면서 국내선 연결편, 그러니까 시드니로 들어와서 이제 호주에 있는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서 국내선 연결편으로 국내선 청사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때 국내선 비행기를 놓치셔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을 세 분이나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호주 입국 국내선 연결편은 무조건 시간 충분해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호주 입국할 때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뭐 싱가포르를 거쳐서 호주에 오시기도 하고,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남방 항공을 통해서도 호주에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인 퍼스나 아델레이드나 멜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인 그 도시에 도착했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직항으로 이제 호주에 들어올 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칸타스, 티웨이, 제스타까지 5개 항공사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택은 좀 많아져서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실상은 시드니 공항에 떨어지면요, 정말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의 호주로 오는 비행기들은 뉴질랜드나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먼 거리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침 시간, 이 오전 시간에 비행기가 시드니 공항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전 시간에 시드니 공항은 정말 사람들로 미어 터질 정도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아마도 호주 사람들이 지난 2, 3년 동안 이제 코로나 여파로 출국을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주 국내 사람들이 또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까지 엉키게 되니까 그 외에 유학생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대한항공은 브리스번으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주 3회 취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월 말이면 끊어지고요. 다시 4월부터 또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직항으로 호주에 오실 때는 시드니 공항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많이 이동하는 국내선이 브리스번, 아까 대한항공이 3회 취항하긴 해도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요일, 원하는 요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시드니 공항에 오셨다가 브리스번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멜번, 아델레이드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시드니에서 퍼스까지는 한 5시간 걸리니까 퍼스로 가시는 분들은 싱가포르 같은 데서 경유해서 바로 아마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캔버라 같은 경우는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캔버라까지 가는 버스가 바로 국제공항 앞에 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국내선 이동할 때 그 이동 과정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한번 하시면 좋은데요. 자, 먼저 제가 한번 엊그저께 들어오면서 느꼈던 거를 그대로 한번 좀 이렇게 순서를 한번 매겨봤어요. 자, 먼저 비행기가 여러분들 시드니 공항에 딱 랜딩합니다. 보통 아시아나, 제가 주로 이제 아시아나를 타니까 아시아나는 항상 그래요. 자연이 조화로운 청정도시 시드니에 도착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승무원이 멘트를 이렇게 하는데, 시드니 공항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좀 저렴한 자리 이렇게 찾고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는 대부분 비행기 꼬리 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비행기 앞쪽 좌석은 요즘은 또 요금이 달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비행기 날개 근처나 그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랜딩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행기에서 나오는 시간도 꽤 걸립니다. 꽤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도 감안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칸타스 같은 거를 이용해서 오거나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스타나 티웨이를 이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입국 심사대까지 오는 그 연결 통로도 굉장히 깁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는 계류장 위치가 조금씩 또 다른 것 같아요. 항공사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국 심사대로 쭉 오다 보면 간단한 이렇게 화장품이나 주류 코너, 면세 코너를 거치게 됩니다. 입국장에서도 거치거든요. 거친 다음에 이제
한국은 열 몇 개 국가에 이제 자동 스캔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한국 여권을 가지신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권을 스캔하는 그 키오스크 그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 앞에도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좀 짧은 줄을 찾으셔서 줄을 서신다 하더라도 한 10대 분 정도는 앞에 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차례가 되면 여권을 이렇게 한국 입국할 때처럼 여권을 엎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캔해가지고 그 스캔하면 명함 크기보다 조금 더 긴 이런 명함 종이 같이 생겼어요. 그게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자동 입국 심사대에 가서 이제 얼굴 스캔하고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또 입국 심사하는 사람한테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 랜덤으로 여러분들이 그 여권 스캔한 다음에 입국 심사 그 카드를 받으셨어도 사람한테 직접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서 가거든요. 그럼 또 시간이 또 더 소요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입국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방 찾아야죠. 한국처럼 이게 가방이 빨리 안 나옵니다. 인천공항 시스템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꽤 빨리 나왔다고 하시더라도 비행기 앞쪽에 좀 앉으셔가지고 좀 빨리 나왔다 하시더라도 벨트는 아직 안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벨트가 이미 돌아가고 사람들이 막 가방을 찾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입국 심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짐을 찾죠. 짐을 찾으면 그 다음에 정말 줄 긴 걸 또 하나 맞닥뜨립니다. 세관 통과. 세관 통과는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잖아요. 내가 뭐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할 게 있으면 빨간색을 줄 서야 되고 신고할 게 없으면 초록색을 줄 서야 되잖아요. 초록색 이 줄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럼 이제 내 순서까지 기다려서 통과해야 되는데 음식물 같은 것도 가져오시게 되면 또 훨씬 더 빨간색으로 가야 되니까 훨씬 더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관 통과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해야죠.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 처음에 비행기표 예매할 때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어라? 5분밖에 안 걸리네. 국제선 공항에서 시드니 국내선 공항까지 셔틀버스, 공항버스로 5분이면 됩니다. 버스 시간이 5분인 거지. 버스가 뭐 택시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버스 앞에 가면 또 T버스라고 하는 버스를 타기 위한 줄이 또 있습니다. 줄 서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콴타스를 타고 오셨으면요. 국내선도 콴타스다. 국제선도 콴타스고요. 그러면 인터내셔널 공항에 딱 내려서 여러분들 이제 세관 통과 다 한 다음에 밖으로 딱 나가면 이제 그 마지방이라고 왜 뭐 여행사 가이드분들도 이렇게 편발 들고 막 서 있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딱 나가면 우측편 끝으로 가면 거기에 콴타스는 전용 창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국제선 공항 청사 끝에서 국내선 공항 보딩 패스를 바로 받아요. 그리고 전용 버스로 그 공항 안을 이동하는 공항 활주로 옆을 따라가는 버스를 따로 타고 가기 때문에 좀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로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콴타스하고 반대인 좌측 끝으로 가면 그 버진 공항 창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보딩 패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항공사들은 국내선으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공항 청사 완전히 바깥으로 나오셔서 이 T버스를 타고 국내선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T버스도 대기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또 감안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선 공항에 도착했다. 그제서야 여러분들 항공사 카운터로 가서 보딩 패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보딩 패스 받는 것도 여러분들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비행기 출발 전까지 보딩 패스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뭐 30분 전에 이미 막 그 창구를 마감해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들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걸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제가 기내 탈출이라고 적어놨는데 어쨌든 비행기 빠져나오는 시간 있었죠. 그 다음에 제스타라든지 티웨이 같은 경우는 이 연결 통로가 훨씬 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대 줄 길죠. 그리고 이제 수화물 찾는 데까지 시간 걸리죠. 그리고 이제 세관 통과, 짐 검사, 거기까지 다 마치면 이게 통상적으로 요 정도까지 이까지 마쳐야 이제 공항 청사 밖으로 나와서 그 여행사 직원들 막 있고 마중 나온 분들 막 있는 곳에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1시간 반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제 경우 말고요. 호토바기 같은 경우 1년에 한 4-5번씩 서울을 왔다 갔다 출장을 다녀오고 하니까 저는 금방금방 이렇게 좀 짜져 나와요. 그런데 저도 엊그저께 입국할 때 1시간 가까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초행길인 여러분들이 오실 때 비행기에 내려서 이 세관 통과까지 화장실 일절 안 가고 이렇게 착착착착 간다 하더라도 90분은 잡으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도착한 그날만 유독 사람이 붐볐나 싶어가지고 최근 며칠 사이에 도착했던 저희 학생들 몇몇 제가 연락도 해보고, 그리고 또 시드니에서 가이드분들, 여행사 가이드분들이 또 잘 알거든요. 그분들 몇몇 분들한테 연락을 해봐도 보통 1시간 반 정도 해야 이 마지방에서 이제 마중 나온 분들이 한국에서 온 분들을 만나잖아요. 거긴 다 세관 통과하고 나오는 데니까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은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더 문제입니다. 1시간 반 걸려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국내선 공항으로 바로 뭐 금방 또 이동되는 게 아니에요. T버스 국내선 이동해야죠. 예, 국내선 도착하시면 또 탑승 수속 카운터 가셔가지고 또 국내선 보딩 패스 받아야죠. 예, 국내선 보안 통과는 뭐 어렵지 않게 금방 되긴 합니다. 국내선이니까.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 국내선 비행기 탑승하게 되잖아요. 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최소 2시간 30분 정도는요, 예, 여러분들이 마중 나온 분들 만나는 그 장소로부터 국내선 여러분들 비행기 탑승하는 그 게이트 앞에까지 보딩 패스 받아서 가는 데까지도 최소 1시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탈 2시간 반 이상은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입국하면서 할머니의 아주머니,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의 어머님과 따님, 그걸 어떻게 되죠? 모녀 간에 또 저기 할머니까지 이렇게 세 분이, 큰딸이 브리스번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 열심히 보셨는지 공항에서 제가 마스크 하고 있는데도 호토바기님하고 이렇게 막 반겨주시던데, 예, 그분들도 비행기 놓치셨거든요. 짐 찾는 곳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제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브리스번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비행기가 1시간 남은 거예요. 근데 아직 짐은 못 찾은 거예요. 예, 그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티켓을 구매를 하기보다는 대부분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선 티켓 따로, 국내선 티켓 따로 각각 발권하는데, 발권할 때 보면 공항이 바로 국내선, 국제선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금방 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적어도 2시간 반 정도는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셔서 국제선 공항에 도착하고요. 만약에 시간에 여유가 남으시잖아요. 그럼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한 다음에 뭐 느긋하게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런 다음에 비행기 타셔도 되잖아요. 대부분 비행기가 아침에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유 있게 잡고 가신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 아델레이드, 멜번 얼마든지 시간 충분해지기 전에 여러분들 도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내선 연결편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자, 호토바기 조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가능하면 3시간 이상 충분히 여유를 두고 국내선, 국제선 그 사이 시간을 두고 발권을 하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음식물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도착하는 그곳이 정말 호주 시골, 아주 작은 시골 도시가 아닌 이상은 웬만한 곳에 가면요, 한국 식품점 다 있습니다. 한국 식품점 가면 다 그냥 구입, 물론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죠. 물류 비용이 들어갔을 테니까, 그죠? 그러나 큰 차이 안 납니다. 큰 차이 안 나니까 음식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마시고요. 괜히 음식물 가져오면 음식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물은 있는데 없다고 신고하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가끔 그렇게 해서 걸리게 되면 일단은 허위 신고가 되기 때문에 벌금 부과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의약품 같은 게 있으시면 이거는 영문 처방전 같은 걸 미리 준비해 오셔서 그걸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좀 더 심사할 때, 세관 통과할 때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선 티켓을 너무 저렴한 거, 이거 위험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스타 같은 호주 국내선,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저렴한 티켓을 주로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제스타 같은 이런 것들은요, 예고 없이 비행기가 뭐 캔슬되거나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알아서 항공사에서 다음 편을 연결해 주겠지. 그런 기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거거든요. 한국의 무슨 국내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스타 같은 경우는 국내선이 만약에 그 비행기가 무슨 뭐 기체 문제로 캔슬되잖아요.
다음 비행기가 자리 있으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저가 항공일수록 보통 비행기는 즉시 다 발권이 되기 때문에 빈자리가 막 그렇게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항공사의 어떤 책임으로 비행기가 캔슬됐을 경우에는요, 항공사에서 어레인지를 해주는데 이틀 후, 무슨 소리냐 이거? 나는 내 최종 목적지 아들레이드인데 시드니에서 이틀을 더 내 돈으로 호텔 내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티켓은 날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렇게 비행기가 조금 딜레이 되거나 하면 있잖아요. 국제선이 만약에 딜레이 됐다. 그러면 국제선 타고 온 승객이니까 뭔가 좀 편의를 봐준다? 일절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은 항공사가 아니잖아요. 전혀 별개의 티켓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국제선이 딜레이 돼서 여러분들이 국내선 놓치면 그냥 그 비행기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티켓은 그냥 뭐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걸 거예요. 그럼 새롭게 비행기를 발권한다. 그러면 가장 비싼 요금으로 발권해야죠. 왜? 안 그러면 숙박 요금이 나가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너무 저렴한 티켓도 이렇게 썩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 여유만 좀 넉넉하게 좀 잡아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더라도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이상 호주 입국을 염두에 두고 계신 여러분들이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서 국내선 연결할 때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